이제 시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이 지금 금요일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놀라라. 얼굴은 왜? 점을 빼가지고 예. 예, 피부 미용이랑 화장품이랑 또 친해지고 깜짝이야. 싶어가지고 네. 피부과를 좀 판매는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티는 나는데 그래서 연결이 오늘 화장품이잖아요. 입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죠. 뭐 주제를 미리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요. 하여튼 화장품 스킨케어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은 관심들, 저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까. 그런데 자,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얘기입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아모레퍼시픽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굉장히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목표 주가가 15.5만 원에서 17.5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소비 회복과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면서 미국과 유럽 내에서의 더마 스킨케어 확장 기대감까지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모레퍼시픽의 본사는 서울 용산에 있습니다. 건물 되게 화려하죠. 네. 그 옆에 염려핀지 또 하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하고 하이브의 상태는 그 주변의 상권을 보면 돼요. 이렇게 쓱 가보면은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소비에 대한 거고 그 지역의 이제 상권을 결정하는 랜드마크 기업들. 근데 요즘 장사가 좀 이렇게 좀 되시는 모양이에요. 다행스럽게. 자, 아모레퍼시픽 풀어봅시다. 우선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ODM 기업들 위주로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이쪽을 좀 관심 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코스메카 코리아나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은 작년 상반기부터 이미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동안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이 되면서 컨텐츠나 게임, 화장품 이런 쪽으로 이제 투심 개선이 됐었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잘 나온 것을 알았지 우리가 ODM 쪽으로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이고 우리가 화장품이 작년 하반기도 잘 팔렸는데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실적 개선이 된 게 올해 1분기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화장품이 잘 팔린다 그랬는데 왜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은 작년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안 됐었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서 ODM 쪽으로 밀렸다고 한다면 1분기에 이제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장품 하면은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LG생활건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 비중이 60%고 아니 그러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미국이랑 더 친한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모레퍼시픽도 중국 매출 비중이 50% 넘습니다. 그래서 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둘 다 이제 중국향 매출 굉장히 강한데 이제 LG생활건강에 비해서 아모레퍼시픽이 미국향 매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약간 미국 수출이 증가하면은 아모레퍼시픽 그다음 중국 매출 증가하면 LG생활건강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LG생활건강이랑 이 중국향 매출 비중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 강세를 보여준 모습이고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이제 NH에서 나온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리포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부가적으로는 이제 저번 달 이제 5월 달이랑 이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있었던 6월 초 해외 수출 동향 이런 부분에서 화장품이 강세를 보였던 게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강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변동성이 이미 강하게 발생했던 ODM 기업들 여전히 매매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화장품을 이제 막 처음 접근을 하고 손절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등 대형주도 여전히 좀 공략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장품은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이슈는 크지 않아요. 특히 이제 이 품목별 관세, 선택적, 보편적 관세에는 들어갈 수 있어도 품목을 딱 찍어가지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장품 이거 관세 더 많아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고 화장품은 전문 분야니까 뭐가 있어요? 저는 화장품 내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적인 측면이 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이 그리고 벌써부터 보조금 소식이 소비 쿠폰이 한국에서 나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벌써부터 사실 그 정도 금액으로 편하게 구매할 수 있고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게 화장품이잖아요. 그리고 피부과도 갈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관련 기대감이 국내에선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오프닝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는 중소형 화장품만 볼 때가 아니다. 대형 화장품도 역시 트렌디함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중소형 대비 못 갔던 대형 화장품들을 굉장히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6.18 중국의 쇼핑데이가 끝났어요. 네. 근데 이 성과를 보면 괜찮게 팔린 것 같다가도 엄청 잘 팔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까지는 실적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올까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6월 이후에는 중국 내에서 소비 위축이 발생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도 동시에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화를 하죠. 그러니까 약도 요즘 진화하는 게 그게 이제 약의 효용성이 좋은데 그거를 타겟팅하는 목적지에 전달하는 전달 체계에 대해서 이슈가 크잖아요. 화장품도 원료는 좋아, 막 뭐 촉촉해지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피부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디바이스도 이게 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EBD라는 개념인데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기반의 장치죠. 울세라. 네. 네. 뭐 써마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니 그 여성분들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쵸. 그죠? 그런 쪽은 어때요? 사실 저는 그쪽에 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왜 바르기만 하더라도 좋은 게 요즘 다 상향 평준화거든요. 네. 다 좋은데 왜 자꾸 뭘 맞고 기계를 얼굴에 대고 할까라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네. 이게 화장품 내에 아무리 좋은 유효한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자의 크기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입자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입자가 커버리면 얼굴 모공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사를 맞고 기기를 대줘야지 얼굴 안에 모공 안에 그걸 넣을 수가 있다. 근데 재밌는 게 피부에 맞는 주사, 얼굴에 대는 기기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2개월, 3개월마다 계속 맞아줘야 그렇겠죠,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비싸요. 한 네. 번에 40만 원, 50만 원. 써마지는 150이 넘어요. 그건 1년에 한 번 고가군요. 보험처럼 맞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돈 먹는 하마다 화장품이 만들어내는 매출과 비교도 안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정을 빼고 오신 우리 손연호 팀장은 어떤 예전에 볼 이제 때마다 우리 좀 앵커님하고 김시현 팀장하고 셋이 얘기할 때는 이제 화장품 문외한이라서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피부과를 다녀오니까 앵커님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이제 ROE나 뭐 매출 이익률이 사실 10% 15%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파마 리서치나 이제 상장 폐지한다는 비올까지도 비올, 네. 이익률이 50%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비올의 것은 자진 상태는 사실 PE가 그러니까 사모펀드겠지만 네. 이게 돈이 잘 벌거든요. 예전에 그 임플란트 오스템 네, 오세요. 예, 상장을 시켜놨더니 시끄럽고 막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통으로 인수해갖고 상폐를 시켜버렸어요. 그만큼 이익만 내가 가져가도 그게 수익이 좋으니까 비올도 뭐 마찬가지인 것 자유상장폐하면 이제 네. 소액주주한테 배당 안 줘도 되니까 그렇죠. 이익금을 모두 다 가져간다는 시끄럽잖아요.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피부과 가가지고 이제 눈을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레이저 써야 가려주는 되니까. 거. 예. 눈을 가리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실장님한테 상담을 받으면 가격이 우리 앵커님 말한 가격대 맞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시술 3번, 4번 해가지고 80만 원을 받는데 그중에 40만 원이 남는다? 요거는 미용 의료기를 화장품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만약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께는 미용 의료기를 말씀드려요. 네. 미용 의료기의 탄력이 괜찮고 지금 리포트 읽어봐도 부정적으로 안 나오고 있고 지금 뭐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도 뭐 인적 분할해가지고 저는 인적 분할했는데 왜 욕을 먹을까라고 했었는데 분할 비율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파마리서치에서 나오고 있는 미용 의료기 매출 비중이 70% 80% 이상이 뭐 볼륨이나 이런 건데 거의 3대 1로 지주사가 3이고 파마리서치 본 회사가 1이다 보니까 주주들이 화날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고 오늘도 화장품 중에서도 ODM을 제가 그나마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대형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10%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 탄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저도 가만히 봤습니다. 저도 이 정치적인 중립을 하고 있지만 뉴스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향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요. 네. 근데 매달 리포트를 읽어보면은 중국향도 분명히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미국향이 증가를 하는 더 경향이 크고 그다음에 그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매매를 잘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번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고 뭐 남아공이나
뭐 아르헨티나나 뭐 중국이랑 뭐 친하게 지냈을 때는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단기적으로 뭐 나는 뭐 1주, 2주 안에 매매를 마음을 못 한다. 나는 한 달, 석 달 이상 보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아무래도 이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저는 뭐 관세청에서 나오는 뭐 수출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출 동향에서 뭐 대륙별 따진다든가 아니면 주가 탄력이 중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뭐 미국향이라든가 뭐 ODM 쪽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뭐 한국 화장품이나 뭐 에이블 CNC나 이렇게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뉴스 동반하면서 강하게 수익 나오는 이런 종목들 공략을 해보시는 게 기간 대비 수익이 나을 것 같다. 그걸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사실 이 중국향에 대해서는 늘 얘기가 꼬리표토처럼 따라다니는데 거대한 시장은 동남아시아 쪽 그리고 또 인도 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의 이제 교두보가 되는 남미 쪽. 이번에 이제 G7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그 상당히 상징성이 있어 보여요. 브라질 쪽에 수요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남미 분들이 특히나 그 홈 디바이스 위주로 매출이 되게 많이 증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홈 디바이스, 네. 집에서. 그렇죠. 그래서 특히 홈 디바이스 관련 리포트를 보면은 남미, 브라질 말씀해주신 그쪽 지역에서 굉장히 또 많이 판매가 된다라고 해서 네. 또 관련된 기대감도 갖고 갈 수 있을 것 거기에 이제 같습니다. K 컨텐츠가 결합이 되면은 상당히 호응도도 있고 뭐 광고 홍보 효과는 뭐 극대화될 수 있겠죠. 자, 뭐 너무 앞서 나갈 필요도 없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과거에 찬란했던 그 과거를 또 되찾기 위해서 상징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 움직이는 걸 좀 봤고,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투자 전략이나 아니면 기타의 뭐 다른 기업들 뭐 보는 게 혹시 있으신지? 근데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어떤 이슈 팔로우를 잘해가지고 어떤 뉴스 포착이나 수급들 우리가 사실 뭐 한국 화장품이나 에이블 CNC 이런 것들을 확인 매매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시세가 나와버렸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전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어떤 대장이 있을 때는 대장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 대장의 뒤를 쫓는 경향이 있는 종목들을 보통 수급 보고 뉴스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제가 관심 있다라고 봤던 게 이제 한국 화장품이나 에이블 CNC였는데 지금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일단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12개월 선행포가 15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종목들도 퍼가 25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왜 그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냐면 투신 문제죠. 내가 화장품을 처음 산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모레퍼시픽이랑 LG 생활건강부터 봐야 됩니다. 근데 화장품이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 약간 이런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을 매수 의견을 드리지만 분할 매수를 하시고 우리 유정 앵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더 문호를 개방해 주는지 혹은 2분기에 진짜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늘어나는지 그걸 확인하고 만약에 실적이 정말 는다. 그러면 이제 절반 매도하고 절반 들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려했던 게 갑자기 한중 관계 개선이 안 된다든가 생각보다 2분기 매출이 안 나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전량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고 저는 아모레퍼시픽도 괜찮지만 뭐 코스맥스나 뭐 한국콜마처럼 ODM 기업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마는 좀 시끄럽죠? 그 경영권 분쟁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자, 김유정 아나운서는 설득을 당했어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이 코너 제목이 김유정 아나운서 설득해라. 유정 아나운서 설득해라.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설득당했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설득 당했고요. 저는 그래? 대형주 하나 무조건 아무래 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서 부가적으로. OEM, ODM도 하나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기업이 있는데 요즘 화장품 브랜드 하나 만들기가 정말 쉽더라고요. 그리고 그 브랜드만 들어가더라도 편지 쓰는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화장품 브랜드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서 요즘 화장품이 SNS만 잘 타면 해외로 이렇게 잘 팔리는데 그렇죠. 사실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브랜드 하나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어떻게 하나 해봐야 하나라고 고민할 개인 정도로. 브랜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화장품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연구소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다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의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떼가고요. 네. 그래서 OEM, ODM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유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뭐가 나오냐면 중소형 브랜드가 좋아서 사는데 제형이 다 똑같다. 신제품을 그런 브랜드들에서 OEM, ODM 기업에서 강제로 이제는 오히려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들에게 너 이거 팔아줘.
이거 안 팔면 나 안 만들어줄 거야 라고 강요를 역으로 하는 슈퍼 의리라고 하죠. 슈퍼 맞아요. 의리 되어가고 있어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뒷면에 제품의 뒷면 보면 제조사 판매사인데 제조사가 거의 몇 군데 안 돼요. 예, 코스맥스하고 콜마하고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원료와 그게 그걸 수도 있죠. 그냥 판매사와 용기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홍보 효과 네. 뭐 이런 건데 개인 분들도 할 수 있죠. 개인 채널과 그 소셜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이 커머셜도 요즘은 많잖아요. 카페24 그쵸. 같은 데인가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카페24도 그 인터넷 약간 옛날에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죠. 의류를 그쵸. 판매하는 그런 쇼핑몰도 만들어주는데 그게 또 유튜브와도 연계가 돼가지고 어. 내가 영상을 올리면 곧바로 홈쇼핑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까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네. 자, 그래서 설득을 당했다고 하는데 눈빛은 그렇게 썩 중소형주를 보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설득 당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뭐 APR이나 뭐 파마 리서치나 비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올은 이제 너무 재료가 노출돼가지고 어쩔 수 없고 제가 예전에 이루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루다도 이제 상장 폐지가 됐죠. 이제 흡수 합병이 됐는데 그런 종목들도 이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을 바라보는 뷰가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유정 아나운서께서 폭넓은 인사이트 공부를 통해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데 저는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이 계산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당연히 만약에 의료 미용기기, 대형 화장품, 이제 중소형이면은 저는 보통은 시청자분들께는 ODM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소형 화장품 매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는 성장성을 본다고 했을 때는 뭐 파마 리서치나 비올 이런 종목들은 왜냐하면 부정적인 뉴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미리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냥 내가 방송을 이제 우리 매일경제 아침 10시 방송을 하루에 한 번 챙겨보기도 힘들다. 네. 이러신 분들께는 아모레퍼시픽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킥을 준비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잘려버렸어요. 이건 종목명만 그건 뭔데? 뷰노라는 종목인데 뷰노? 그래서 알았어. 오늘 제약바이오가 강세 보이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뭐 오스코트에 되는 종목들. 네. 그래서 AI랑 제약바이오가 결합은 한 것은 당연히 의료 AI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중심에 좀 뷰노가 요즘 외국인과 알겠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뷰노. 집중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리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